제 이름은 강병철입니다. 올해 72살 25년간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다 61살에 은퇴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로 모은 퇴직금 6,800만 원을 안고 노후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 용돈도 넉넉히 주는 여유로운 노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건 몸이 자본인 셈이죠. 30 중반부터 무릎에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일시적인 피로감이라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무릎이 쑤셨지만 이 정도는 일하는 사람이면 다 있는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루 12시간씩 일했으니 몸이 성할 리 없었습니다. 아내 김순자는 제게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일하다 보면 괜찮아져. 병원 갈 시간에 일이나 더 하는 게 낫지. 그렇게 말하며 진통제만 꾸준히 챙겨 먹었죠. 건설 현장에서는 아픈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게 제 신조였습니다. 소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40대, 50대를 지나며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지만 저는 그저 나이 탓이라 여겼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좋은 말 듣지 못할 것 같았고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내의 병원 권유는 매번 묵살됐고 통증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2013년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25년간 한 회사에서 일한 보람으로 퇴직금 6,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제법 큰 돈이라고 생각했죠. 국민연금은 65살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월 95만 원이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연립주택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시세는 대략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푼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노후는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엔 몸을 좀 쉬면 무릎도 나아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매일 힘든 일을 하며 참았던 통증이 오히려 더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을 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화장실 가는 일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퇴직 이후 3년 동안 통증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64시 되던 해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엑스레이와 MRI 검사 결과 양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연골이 완전히 손상되어 뼈와 뼈가 직접 맞닿아 있어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술 비용은 양쪽 합쳐 1,20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퇴직금이 있으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빨리 나아서 아내와 제주도 여행도 가고 부산에 있는 딸네도 자주 놀러 가자. 그런 기대를 안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한쪽 무릎만 수술하고 회복된 후에 다른 쪽을 수술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2016년 4월 오른쪽 무릎 수술을 시작으로 제 악몽 같은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도 깨끗하게 잘 됐어요. 재활만 잘하면 4~6개월 안에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후 퇴원했고 집에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견딜만 했습니다. 통증은 있었지만 수술 전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수술 후 67째 날 갑자기 무릎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활 때문에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열이 심해지더니 무릎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밤새 고열에 시달렸고 아침에 병원에 가보니 감염이 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인공관절 주변에 감염이 생겼습니다. 항생제 치료부터 시작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주일간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재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인공관절을 일단 제거하고 감염을 완전히 치료한 후 3개월 뒤에 다시 인공관절을 넣는 2단계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감염된 인공관절을 제거하고 항생제가 함유된 시멘트 블록을 임시로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간 입원하며 항생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항생제 중 일부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에만 수십만 원씩 나갔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380만 원까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퇴직금에서 꾸준히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감염이 완전히 사라진 후 이번엔 새 인공관절을 넣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재활 치료도 계속되었고 통원 치료비와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수술부터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1년 넘게 병원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겨우 오른쪽 무릎이 나아지나 싶을 때 이번엔 왼쪽 무릎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모든 힘이 실리면서 왼쪽 무릎 상태가 더 빠르게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무릎의 경험 때문에 왼쪽 무릎 수술은 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2018년 봄 이번엔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며 감염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썼고 수술 전후 철저한 위생 관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왼쪽 무릎 수술은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재활 과정에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후 3개월쯤 지났을 때 갑자기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지 않는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유착이 생겼습니다. 관절 주변 조직이 서로 달라붙어 움직임을 제한하는 거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시술을 받아야 했고 재활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두 무릎 수술과 여러 번의 합병증 치료 그리고 끝없는 재활 치료. 어느새 제 퇴직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약가, 재활 치료비까지 모두 합치면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남은 퇴직금으로는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였습니다. 68살인 아내는 15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를 간병하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밤에도 제가 통증으로 신음할 때마다 일어나 진통제를 가져다 주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젊었을 때 병원 갔어야 했는데.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괜찮아요. 어서 나와서 같이 여행이나 다니자고요. 라며 웃어 보였지만 날이 갈수록 아내의 얼굴은 헬쑥해져 갔습니다. 2019년 겨울 아내마저 쓰러졌습니다. 간병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이었습니다. 당뇨도 악화되어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모든 것이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들과 딸이 번갈아 와서 도와주긴 했지만 그들에게도 각자의 가정과 일이 있었습니다. 구리시에 사는 아들 민수는 44살로 중학교 교사였고 부산에 사는 딸 지영이는 41살로 간호사였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만 와서 도와줄 수 있었죠. 아버지 이제 요양병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 두 분 다 고생하시잖아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짐이 된 겁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보내달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그 말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아내도 저도 지쳐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요양병원행을 거부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내 집에서 살 거야. 고집을 부렸습니다. 대신 지역 복지관에 연락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돈이 들었지만 하루 4시간씩 와주는 요양보호사 덕분에 아내의 부담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바닥났고 이제는 매달 적자였습니다. 아들과 딸이 용돈을 보내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당당했던 제가 이제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우리 가정 상황을 듣고 보내준 분이었습니다. 강병철 어르신 의료비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 신청해 보시죠. 그분의 도움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게 됐고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크면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소득은 적은데 의료비는 과도하게 많이 나와서 해당됐습니다. 신청 후 2개월 만에 8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숨통이 조금 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활치료는 계속되고 있었고 의료비 지출도 이어졌습니다. 무릎 수술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걷기는 하지만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여전히 힘듭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통증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건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저녁에 찾아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남은 돈이 얼마나 되세요? 이제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자존심을 삼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다 떨어졌다. 연금으로 겨우 버티는데 그것도 의료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울게요. 그날 밤 자식들과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경제 상황, 건강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아들과 딸은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기로 했고 의료비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가족회의 끝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건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쓰지 않은 것입니다. 무릎 통증이 시작됐을 때 제대로 치료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요. 또한 실비보험 같은 의료보험에 가입해 두지 않은 것도 후회됩니다. 당시엔 보험료 아까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아내에게 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혼할 때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간병으로 지쳐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힘들게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지금도 함께 있으니 행복해요. 라며 저를 위로합니다. 그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젊은 시절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일만 핑계대며 가족에게 소홀했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3개월 전부터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3시간씩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게 된 것이 처음엔 창피하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특히 박정희 요양보호사님은 친어머니처럼 저희를 챙겨주십니다. 식사도 챙겨주시고 말벗도 대어주시고 때로는 병원에도 동행해 주십니다. 요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문 재활 서비스도 받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주일에 한 번 집으로 와서 재활운동을 도와줍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 교통비도 절약되고 아내의 부담도 덜어졌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정작 노후에는 몸도 마음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퇴직금 6,8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의료비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으론 의료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이 이상하다고 느끼면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저처럼 미루다가는 더 큰 비용과 고통을 치르게 됩니다. 둘째, 의료실비보험은 젊을 때 꼭 들어두세요. 한 달에 몇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노후 자금은 의료비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준비하세요. 생각보다 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건 돈만이 아닙니다. 자존심, 꿈, 그리고 아내와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재활 운동을 합니다.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평생 일만 했던 제가 이제는 노후를 즐길 차례니까요. 비록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늦어졌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건강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